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호회 활동을 즐기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결혼 전에는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동호회 활동까지 하느냐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우연찮게 시작한 동호회 활동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겨 몇 년째 이 동호회 기웃거리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모르는 일이고 제가 동호회 가서도 뭘 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호회에서의 만남이 스릴 있고 묘하게 중독적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제가 제 인생 첫 동호회 활동을 다니다가 거기서 알게 된 누님이 한 명 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그 누님은 30대 후반이었는데 제 또래로 봐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얼굴도 참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였고 성격도 모난 곳 없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동호회 특성상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남들보다 잘 되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그 누님이 워낙 얼굴도 동안이어서 자세히 보면 나이가 보이긴 하는데 언뜻 보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굴도 좋고 성격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그 누님이 그 나이 먹도록 왜 시집도 못 갔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이 누님은 동호회 안에서도 인맥이 좋은 마당발 회원이었고 아무래도 솔로로 지내는 걸 다들 알다 보니 남자 회원들도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호회의 매력을 잘 못 느끼던 때였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 누님도 시집가지 않고 동호회에서 저렇게 수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사랑을 독차지하는 화려한 솔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중독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누님은 말했다시피 동호회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동호회 활동도 그 누님이 참석하는 여부에 따라 출석률이 달리하게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내 때문에 아무래도 동호회 활동만 하고 집에 돌아가야 했었는데 우연찮게 동호회 사람들하고 처음 술자리까지 따라가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저도 처음으로 동호회 회원들과 2차를 나갈 수가 있었고 그때 그 누님과 처음으로 안면도 트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남자 회원들이 꼭 자기한테 와서 말 한마디씩 걸고 하는데 저는 당시에 아내도 있고 해서 딱히 말이라도 붙여볼 생각도 없었고 애초에 숙맥인 저한테는 기회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했기에 그 누님과 대화를 따로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이 누님이 그게 참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동호회 모든 남자들이 자기한테 말 한번 붙여보려고 혈안인데 오히려 저는 그녀한테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누님의 그런 자신감이 오만하기까지 한데 아무튼 저는 덕분에 할 거 다 하고 호강도 잔뜩 했으니 아쉬울 게 없었지요. 아무튼 저도 술이 몇 잔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누님이 여태까지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이던 제가 그녀와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이 누님도 저를 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른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저만 집중 마크를 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결혼 후 몇 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렇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화를 나누면서 술이 점점 더 한두 잔씩 들어가다 보니 저도 묘하게 그런 상황에 들떠 있었나 봅니다. 그 누님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제 말에 반응을 해준다고 제 어깨도 툭툭 건드리면서 그런 간단한 터치들을 먼저 유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분위기를 탄 건지 점점 신이 나기 시작해서 누님을 앞에다 두고 아재 개그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 술버릇이기도 하고 아내도 제 친구들도 심지어 회사 후배들마저도 제가 하는 아재 개그가 썰렁하다고 싫어들 하고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충고까지 받을 정도인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걸 누님 앞에서 해버리고 만 겁니다. 역대 왕들 중에서 여자를 제일 탐하는 왕이 누구인지 아냐고 퀴즈를 냈죠. 누님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의자왕? 연산군? 이러면서 정답을 맞춰보려고 하더라고요. 계속된 오답에 누님도 짜증이 났는지 콧소리를 내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빨리 정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대조영입니다. 하고 알려줬죠. 대조영이 왜? 하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하다가 그 어감에서 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누님이 엄청 재밌다는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누님이 정말 제 농담이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고 이 동호회에서 항상 관심받고 모든 남자 회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짜로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제 아내조차도 들으면 화부터 내는 저의 아재 개그에 눈물까지 흘리며 숨이 넘어가도록 반응해주는 누님을 보니 그때는 저도 모르게 누님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처음 참석한 2차 모임은 나름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에 가기 전에 누님이 자기 연락처라고 하면서 심심하면 아내 몰래 연락하라고 자기 전화번호를 찍어줬어요. 먼저 연락하라고 했지만 집에서 아내가 항상 곁에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는 조금 곤란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아내 모르게 누님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누님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만 생각했는데 이 누님은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모를 정도로 혼자 지내는 여자가 결혼한 남자에게 보내기에는 조금 그런 문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밤에는 혼자서 자야 한다던가 하는 말을 하거나 했어요. 이 누님이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건 이미 저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사는 누님인데 혼자서 자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누님이 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동호회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다른 회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 누님이 동호회 남자들 중에 안 건드려본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특히 저 누님이 결혼한 남자만 보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누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남자도 몇 명 봤다고 하면서 요즘 그 회원이 보기에도 그 누님이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워낙 티가 나니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누님이 저한테 접근을 한 이후부터 모든 게 딱딱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누님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또 가거나 하면 어떻게 몰래 하루 정도는 저도 같이 즐길 생각이 있었지만 그 누님 때문에 파탄난 집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제가 연락에 대답도 없고 동호회에 나와서도 그녀를 일부러 피하고 있으니 그 누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달이 나더라고요. 제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제 근처에서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관심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저였다 보니 최대한 이 누님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누님은 저한테 집착을 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끼어들게 되었어요. 동호회에서도 예쁜 걸로는 상위권에 속하나 그 누님의 부침성 때문인지 존재감이 그다지 없는 여자 회원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님이 저한테 집착하듯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니 그게 여자 회원들끼리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동호회에 나오는 또 다른 여자 회원이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 동호회 사이에서도 여자들끼리 서열이 존재하는 것 같았고 그 안에서 정말 정치판 뺨치게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또 다른 여자 회원이 저한테 접근하더니 저 언니는 관심도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왜 저런데? 하면서 저와 말문을 트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아마 누님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회원인 듯 보였습니다. 미모로만 따지면 조금 참해 보이는 약간 어르신들께서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래 남자건 연하의 남자건 연상이건 연령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을 홀리게 만드는 누님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죠. 하루 정도 같이 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외모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녀에게 이 누님은 눈엣 가시이자 라이벌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녀는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으니 이 누님처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먼저 꼬리치면서 관심을 끌기에는 자존심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호응해주면 마음도 몸도 다 줘버리는 누님이 있는 상황에서 이 동호회에서 항상 남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건 누님이 가장 먼저였으니 이 여자는 누님 때문에 항상 2등도 못 되고 겉절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누님이 아주 목매달듯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제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는 제 의사는 상관도 하지 않고 그녀와 누님 사이에서 저를 먼저 꼬시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경쟁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자들한테 이런 복잡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또다시 아내가 친정에 가게 되는 날이 생겼고 저도 딱히 할 게 없다 보니 동호회에서 2차 모임이 있으면 거기나 따라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오늘은 2차 모임이 있냐고 물으니 그날은 아예 모임이 없던 건지 아무도 제 말에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날은 글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녀한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지금 2차 모임 중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오고 싶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그녀가 말한 장소로 나갔는데 그녀가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다는데 왜 가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느냐고 물으니 사실은 알고 봤더니 2차 모임이 따로 있던 건 아니고 그녀가 그냥 저랑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자리를 만든 거라고 사실대로 말해주더라고요. 약간 어른스럽고 남자 홀릴 법한 누님만 보다가 또 청순하고 단아한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니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회원이 어떤 속셈인지 그때는 몰랐기도 하고 아내도 친정에 가 있으니 모르겠지 싶어서 그녀와 둘이 술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누님이 오늘 모임이 있냐는 저희 채팅을 본 건지 저한테 자꾸 둘이서 만날래?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누님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 걸 그녀가 눈치를 챈 거예요. 거기서 그 여자는 라이벌의식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녀한테 워낙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당시에도 그 누님이 계속해서 보내는 연락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니 그게 또 그녀의 경쟁 심리를 자극했나 봅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누님이 보는 앞에서 제 마음을 정복해버리면 그 누님의 높은 콧대도 눌러버리고 자기가 승리자가 되는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허락도 받지 않고 누님의 연락을 받은 다음에 지금 저랑 자기랑 둘이서 술 마시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누님 보고 오고 싶으면 오라고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누님도 그녀의 도발에 발동이 걸린 건지 한 40분 정도 뒤에 술자리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보던 차림보다 훨씬 과감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두고 경쟁전을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지요. 아내가 친정에 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제가 총각대나 있었으면 좋을 일이지. 가정이 있는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당장 자기들이 승리를 하겠다고 저를 양옆에 끼고 문대면서 자기들끼리 제 마음은 자기한테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호회가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아내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누님과 그녀에게 장소를 조금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서로들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가게 안에서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 허둥지둥 나온 건데 이제는 가게 밖에서 여자 두 명이 저를 두고 서로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고 우겨대고 있으니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급한 대로 데리고 온 곳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막상 아내랑만 단 둘이 지내던 신혼집에 웬 외간 여자들 두 명이 떡하고 앉아있으니 그 장면이 참 사납더라고요. 벽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들이 있는데도 그녀들은 아직도 서로 제가 자기를 더 좋아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으니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이미 둘이서는 술에 엄청 취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괜히 그 둘을 자극이라도 했다간 둘 중에 누구냐고 선택을 하라며 아주 고성방가를 질러서 아파트 이웃들한테 이 상황을 들키는 게 더 겁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한 명은 서재로 한 명은 옷방으로 해서 떼어놓고 잠을 청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기에는 제가 두 방을 오며 가며 그녀들한테 사실 다른 사람보다 너가 더 좋다는 식으로 구슬러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지요. 어차피 두 사람이 술이 엄청 많이 취해 있던 상태다 보니 왔다 갔다 하며 진정만 시키면 금방 잠에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두 사람을 맨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 농에서 안 쓰는 이불 깔아다가 오며 가며 그녀들을 달래주고 재웠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동시에 두 명을 왔다 갔다 하며 한다는 게 말이죠. 덕분에 결혼을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모르게 호강을 하기는 했지만 다음에는 꼭 해야만 한다면 한 명씩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저도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으니 힘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를 않아서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녀들도 충분히 저의 성의가 만족스러웠는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완전히 진땀 다 빼고 녹초가 돼서 쓰러지듯 소파에 기대 있었어요. 사실 아내 한 명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서 대충 하고 끝내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운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도 힘든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좋고 황홀했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피곤하기만 한 게 노동을 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그녀들을 깨워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전날에 저랑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지 자기가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까지 하더라고요. 했네 안 했네까지 물어보는 걸 보니 이미 술집에서부터 필름이 끊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님은 그 상황을 저와 그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받아들였는지 약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또 난리통을 피우게 되었지요. 그녀가 쓴 이불들에 혹시 그녀들의 강한 향수 냄새가 배어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후 사정은 모르겠고 냅다 빨래부터 돌렸습니다. 집안에는 구석구석 방향제를 뿌려놓고 다니고 동네 편의점 가서 소주 2병과 맥주 몇 캔을 사온 뒤에 저 혼자 술을 마신 것처럼 집을 꾸며놓았어요.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이불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불이 왜 전부 다 끄집어내져 있냐고 묻길래 전날에 너무 추워서 꺼내 덮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땀범벅이 돼 있어서 이불이 다 젖어 있었다고. 그래서 세탁을 돌린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 이불은 젖으면 안 되는 이불이라고 하면서 저 때문에 이불 하나 못 쓰게 되었다고, 목화솜 이불인데 물빨래를 하면 어떡하냐고 저를 탓하더군요. 아무튼 멀쩡한 이불 하나 버리게 만들어서 아내가 화가 난 덕분인지 그날의 증거는 제대로 인멸을 해서 그런가 딱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게 아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친정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게 생활이 되어 있으니 저도 가끔씩 기분 전환 삼아 동호회 활동을 나가서 여자 회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2명까진 힘들고 머리 아파서 싫고 1명 정도 건강하게 서로 필요한 것만 취하는 만남을 갖는 그런 사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저의 바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번 동호회 활동을 나갔는데 누님은 이제 저랑 볼장 다 봤으니 저한테 집착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날 느낌에 그녀보다는 이 누님이 아내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뒤끝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누님과 잘 해보고 싶었는데 누님이 저한테 관심을 더 이상 보이질 않으니 제가 누님한테 집착했다가는 정말 다른 회원이 말해준 것처럼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지름길로 제가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녀는 그날 있던 일은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다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 그녀와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도 처음에는 평소처럼 저를 대하다가 누님이 저한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걸 눈치채고는 저한테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누님뿐이었던 거예요. 누님이 쓰러뜨리지 못할 상대를 정복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님이 저한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질 않으니 그게 그녀 눈에는 누님이 자기한테 꼬리를 내렸다고 판단을 한 거고 승리를 쟁취한 그녀는 더 이상 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그녀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두 사람과 동시에 끝을 보긴 했지만 그게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그녀들이나 저나 서로 끝을 보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우위에 꼭 서야 하는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동호회에서 이런 식의 만남을 갖는 스릴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다른 동호회도 기웃거리면서 아내가 친정에 가서 없는 날에는 항상 다른 상대방과 시간을 즐기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호회가 서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는 둘도 없이 좋은 곳인 것 같네요. 혹시 자기 취미가 있는데 혼자서만 즐기고 계신 분이라면 동네에 분명히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인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만나 한 번쯤 시간을 즐겨보는 게 어떠신지요? 없는 취미도 만들어서 여기저기 동호회 활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연 하나 보태고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화냐고 묻고 싶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애 경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모태솔로입니다. 대학 시절에도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졸업했고 직장에 들어와서도 일만 하느라 연애는커녕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졌어요. 주변 친구들도 가끔 저를 보면서 야, 너 혹시 여자는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였죠. 근데 뭐 나름 바빠서 그런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쭉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평온하던 제 인생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한강 불꽃놀이 시즌에 맞춰 옥상에서 야유회를 엽니다. 이게 그냥 직원들끼리 노는 정도가 아니라 사장님이 이런 걸 아주 좋아하셔서 매년 빠짐없이 크게 벌이는 행사예요. 근데 이 야유회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커플이 탄생한다는 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야유회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썸을 타거나 심지어 산에 커플이 탄생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혹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오는 거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세상은 제 기대를 이렇게나 처참하게 배신할 줄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거래처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그것도 꼭 오늘 안에 해결해서 보고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옥상에서 고기 굽고 맥주 마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저와 동갑인 동료만 사무실에 남아 처절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무실 지방령도 아니고 현실에 찌들어가며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건 저와 함께 남은 동료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미녀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 서연이었습니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키 크고 긴 생머리에 일할 때는 또 엄청 냉철해서 걸크러쉬 이미지까지 갖춘 완벽한 여자. 남자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가기만 해도 쳐다봤고 여자 직원들도 멋있다며 칭찬할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미녀랑 사적으로 친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아니, 대화라고 해봤자 이거 보고서 언제까지 제출하시죠? 메일 확인하셨나요? 이런 딱딱한 업무 얘기뿐이었죠. 가끔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묘한 어색함이 감돌았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괜히 무의미한 화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이랑 제가 가까워질 일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뭔가 좀 달랐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지나 있었고 창밖에서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불꽃들이 터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한다니. 그녀도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뭐?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 네.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왜요? 그녀는 대답 대신 장난스럽게 웃더니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라는 거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상사가 들어와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뭐 좀 가져왔어. 상사는 닭꼬치와 주먹밥이 담긴 종이 접시를 책상 위에 놓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닭꼬치를 들고 있었지만 도무지 입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녀가 여전히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까 질문한 이유 안 궁금하세요? 그렇게 묘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또 한 번 덜컥 열렸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의 친한 동료가 내려온 거였어요. 손에는 삼겹살과 맥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할 일 많아? 우리 다 너 기다리고 있었어.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동료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닭꼬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짧은 대화 후 동료는 빨리 올라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고 서연이는 그녀를 배웅하러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문을 조용히 닫고 잠갔습니다. 뭐야? 제 심장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한 채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질문한 이유 진짜 안 궁금해요? 솔직히 너무 궁금했지만 말도 꺼내기 전에 그녀가 갑자기 제 얼굴을 잡더니 그대로 입술을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첫 키스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살짝 걸어졌고 눈은 동그랗게 떠졌을 테고 머릿속에서는 이게 진짜 방금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타입이 아니세요? 서연이가 살짝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고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여긴 사무실이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런 곳이라서 더 짜릿한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야유회 가지 않았고 불꽃놀이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휴일이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어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 맞나? 아니면 그냥 불꽃놀이 보다가 헛것을 본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죠. 그러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온 겁니다. 어젯밤 정말 재밌었어요. 오빠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다음엔 술 한잔 어때요? 저는 심장이 철렁하면서도 어쩐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이 바로 답장을 보냈죠. 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는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요? 저 야근 정말 자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상사가 제 업무 성과가 좋아졌다면서 칭찬까지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다음엔 어디서 할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와 가끔씩 가는 모텔이었습니다. 화성 온천텔이라고 나름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유독 온천을 좋아했던 저희 커플은 그날도 데이트 겸 온천을 하려 온천텔로 갔습니다. 간단한 맥주와 야식 등을 챙기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면서 이것저것 부족하고 안 사온 것들이 있다며 차를 타고 나가서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다녀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온 온천텔도 아니고 근처에 편의점도 있는데 실제로 저를 태워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성질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서 짜증을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는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은 낯익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온천텔 카운터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면서 빨리 오라며 그 여자가 말을 하는데 목소리도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남자와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니 남자는 아빠 회사 후배이고 여자는 제 엄마였습니다. 차에 타고 가려는 그 둘을 보면서 일단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차 앞에 섰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저를 알아보았는데 차 밑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 남자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았는지 창문을 열고 비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 비키고 서 있자 클락션을 몇 번 올리더니 소리를 치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보다 안에 타고 있는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자식인 제가 모르는 부부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서운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손짓을 하며 내리라고 소리를 쳤지만 엄마는 계속 없는 척 안 들리는 척을 하며 차 안에 숨어 있었고 그 남자는 저한테 뭐 하는 놈이냐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멱살을 뿌리치며 계속 엄마의 이름을 불렀고 결국 그 남자에게 몇 대의 뺨을 맞았습니다. 정말 꾹꾹 눌려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오르면서 그 남자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숨어있던 엄마는 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을 때리면 되겠냐면서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저를 혼내시길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뒹굴다가 나온 엄마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엄마가 아니니 같이 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볼 것이고 여기에 있는 CCTV이며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두 받아둘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어내서 아빠한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리고 맞는 걸로 고소할 거면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고 만났던 후배이기에 그 집 딸도 친하고 집 주소도 알고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영상도 보여주고 상황도 설명도 드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그 남자는 괜찮다며 다 잊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차를 타고 도망갔고 엄마는 혼자 걸어서 온천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은 결국 온천은 하지 않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을 여자친구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지내다가 집에 갔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를 대하는 엄마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서 말을 거시길래 한마디만 더 하면 곧장 안방에 가서 아빠한테 제가 있었던 사실과 가지고 있는 각종 영상들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아무 말도 없이 제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 날이 길어지자 아빠가 저를 불러서 엄마랑 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잘해주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편을 드는 아빠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아빠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엄마의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정리해서 엄마에게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 테니 평생 아빠에게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맙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를 하고서 집에 걸어가는데 주차장에서 있던 그 남자의 차를 보았고 차 안에 엄마와 그 남자가 앉아서 웃음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고 아빠에게도 그 남자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차 안에서 진하게 스킨십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길래 차 앞을 막아서서 아빠와 그 남자의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비키라고 소리치면서 차로 저를 위협을 하였고 그러는 과정 중에 여러 번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지만 저는 끝까지 비키지 않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모두가 모여서 일은 커졌고 과거에 있었던 온천태 사건까지 모두 공유를 하였습니다. 큰 소리가 오고 가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엄마와 그 남자에게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면서 한마디씩 하셨고 그 남자 가족들은 더 이상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생각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보지 말자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더 이상 짐승 같은 사람이랑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면서 저를 부르시며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엄마는 집에 들어오셨고 제가 집에 있는지 모르셨는지 조용히 엄마 집만 챙기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의 인생을 이해도 못 해주냐면서 온갖 원망과 제 탓을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실시간 영상 통화도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밤 늦게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셨고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용서도 고민하셨는데 끝까지 저에게는 원망과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 결혼식 날에 연락도 없이 예식장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배 아파 낳은 자식 결혼하는데 와서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하시길래 마음이 아팠지만 바쁜 틈을 타서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것을 잡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엄마의 정마저도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아예 연락을 끊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